자, 이어서 오늘의 일발장전으로 넘어갑니다.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김태윤,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준호 매니저, 네. 일단 오늘의 대응 전략으로 바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유라든가 상황들은 제가 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도 우리 김준호 매니저가 지난주 금요일 날 네. 삼전 닉스 절반은 이익 챙기시라라고 했으니까 맞습니다. 챙기신 분들이 있다고 하고요. 네. 나머지 이제 절반이 있고 현금이 있는데 어떻게 좀 대응할까요, 오늘부터? 오늘부터는 일단 오늘은 관망을 해도 되는데 사실 저는 이번 주 초반에 좀 흔들림이 나와주고 주 후반 갈수록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트럼프 미 대통령도 월, 화, 수 안에 결국 이젠 휴전 협상 관련된 연장 합의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언급이 나왔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이거는 종전 협상이 아니라 결국 휴전 연장 협상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북중미 월드컵이 시작되는 12일 전에는 저는 합의에 도출해낼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일단 여러 가지로 본다고 했을 때 저는 주 초반에 오히려 시장이 조정에 나와줬을 때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정 시 저로에도 매수 찬스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5월 달에 이제 비농업 부분 일자리가 17만 2천만 명이 나와서 약 지금 전망치 대비 2배 이상 급증했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발단이 돼서 결국 이제 AI 인프라 기업들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 세게 나왔던 건데, 왜냐면 이제 그동안은 사실 이제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결국 금리가 인하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고용은 좀 불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었는데, 사실 고용이 지금 시장 예상의 2배를 뛰어넘는 결과가 나와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밀리지 않았나. 그래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의 80%가 늘어났지만 결국 이거는 또 일시적인 착시 현상의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북중미 월드컵을 앞둔 시점에서 결국 이제 숙박이라든지 그리고 지방 정부 그리고 이제 의료 쪽의 일자리가 대폭 증가했어요. 근데 그거는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또 캐나다 쪽에서도 똑같기 때문에 캐나다, 멕시코, 미국,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일시적인 어떤 고용 일자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착시적인 효과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 이상 급락이 나와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3% 정도 하락이 나와줬는데, 그것 또한 지금 이제 앞으로 차세대 베라 루비드에서는 결국 이제 메모리량이 절반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 있지만, 이거는 뭐 실질적으로 지금 뭐 그 언급을 했던 그 창업자도 실제로 지금 이제 여전히 메모리 쇼티지가 지금 강화되고 있고, 약간은 지금 해석이 좀 잘못됐다. 그래서 결국 그 모듈 생산 라인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여전히 그 메모리 쇼티지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고요. 뭐 제스상 CEO도 여전히 지금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과 웨이퍼와 케이블 커넥터까지 모두 전체 공급망 부족 사태가 이어진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지금 AI 칩들의 어떤 과도한 조정을 활용해서 저가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이번 주 금요일날 또 스페이스 X 상장을 앞두고 있어서 유동성 또 수급 쏠림 현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 초반에 지금 어느 정도 저는 시장에 좀 흔들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지금 방금 전에 지금 비트코인도 좀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빅스, 공포 직수도 어느 정도 지금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되면서 2, 3%대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주 초반에 또 그리고 또 주말 동안에 어떤 뉴욕 증시의 어떤 급락으로 인해서 우리 국내 증시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오히려 우리가 주 초반에 잘 활용한다고 했을 때는 지난번에 뭐 딥시크 사태와 그리고 터보컨트 사태와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하락으로 끝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프리마켓이 시작이 됐는데요. 일단은 이 프리마켓 상황을 우리 태윤 매니저와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HTS가 나가가지고 현재 상황을 좀 한번 봐주시죠. 삼전 닉스부터 한번 볼까요? 네, 현재 뭐 당연히 뭐 미국장에 대한 뭐 나스닥 지수에 이제 하락세가 나와주다 보니까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뭐 당연히 뭐 급락 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뭐 대부분의 섹터가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 경기방어 업종 또는 이런 이 금융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뭐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현재 2%대, 신한지주가 6%대,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 젠스랑 CEO의 그 발언과 관련된 부분들과 그리고 차기 그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이 네이버 출신에 대한 또 그 후보가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명이 됐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현재 이 네이버의 주가도 마찬가지로 그 기대감 때문에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5%대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의 섹터가 뭐 전반적인 어떤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이 알테오젠도 현재 이제 9%대 하락을 하고 있고요. 뭐 에코프로 이런 2차전지 관련된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현재 이제 6%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이제 최근에 상승폭, 지난주 금요일 날 또 나름대로 이 전공정 장비 쪽과
관련된 상승을 주도했었던 뭐 원익 IPS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뭐 거래량은 지금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의 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전체적인 그 흐름들 자체는 결국 이 미국의 어떤 나스닥 지수의 하락에 대한 부분들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현재 뭐 이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제가 이유를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 결국 뭐 대미투자 쪽 관련된 부분들이나 뭐 강관 이런 관련된 일부 종목들, 뭐 넥스틸도 현재 거래가 동반된 한 14%대 이제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이제 이 대미투자 이 특별법과 관련된 부분들 뭐 이런 것들도 시행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도 아마도 좀 시장에서 뭐 주목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지금 뭐 프리장에서의 흐름들 물론 정규장이 시작되고 나서 우리가 조금 더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은 결국에 이런 경기 방어 업종들이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고 대부분 기술주들은 이 미국발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프리마켓 상황 조금 이따 차차 보도록 하고요. 우리 준호 매니저의 일발로 먼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일발은 사실 웬만한 전세대 전업종이 좀 밀리고 있지만은 결국 지금 뉴욕 증시에서 큰 폭으로 좀 조정이 나왔던 게 그동안 뉴욕 증시 상승을 견인했던 섹터 중심으로 조정이 좀 세게 들어와 줬고요. 그래서 오늘도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여파로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또 실적도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하나오션을 오늘 조선주 탑픽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조만간에 또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이 되면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은 제가 하나오션이다라고 좀 늘 강조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올해 전 사업부에서 수주 성장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분기만 본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4,411억 원으로 이미 컨센을 상회한 상태고 급격한 어떤 수익 개선은 지속적인 어떤 원가 절감 효과와 그리고 반복 건조를 통한 생산성 향상 그리고 또 2023년도 이후에 꾸준한 지금 LNG 수주가 좀 이어지면서 안정적인 지금 매출 성장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하나오션 그리고 H전대중공업 국내 조선사들은 결국 좀 빠른 시일 내에 강력한 모멘텀을 지니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캐나다 잠수정 수주 관련해서 올해 상반기 안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결국에 다시 한번 지금 이제 이번 달 또 캐나다 잠수함 수주 관련된 모멘텀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하나오션을 필두로 한 국내 조선사, 조선 3사가 강력한 좀 시세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노후 잠수함 교체를 위해서 최대 12척 건조를 추진하고 있고요. 사업 규모만 600억 캐나다 달러로 우리 돈으로 한 60조 원 정도 사업 규모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현재 하나오션 그리고 이제 H전대중공업 팀 코리아가 따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다 보니까 6월 달에 캐나다 잠수함 수주를 따낸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조선 섹터의 어떤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이 팀 코리아 안에서 메인 주축은 하나오션이고요. 그래서 H전대중공업이 보조 파트너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오션을 필두로 한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고 그 외에도 특수한 부분에서 캐나다 잠수함뿐만 아니라 태국의 호이암 그리고 또 이제 KDX 사업이 계속 주요 수주 목표가 이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 앞으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와 유럽 선주로부터 잇따라 대규모 선박 건조 계약을 지금 따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 지역 선주로부터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한 척을 또 수주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번에 어떤 대규모 계약 규모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지난해 LNG 운반선 7척을 발주하고 또 그리고 선주가 추가 발주를 하겠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올해 하나오션의 어떤 이제 LNG 발주와 그리고 또 캐나다 잠수함 수주까지 따른다고 했을 때는 하반기에 어떤 이제 폭발적인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또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된다고 했을 때는 본격적으로 이제 한미 그리고 대미 프로젝트 그리고 한국과 미군의 어떤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 또 가동된다고 했을 때도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사실상 지금 이제 이 마스가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 거점 자체가 필리 조선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MRO 사업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어떤 군함 건조 뭐 다양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업이 하나오션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최근에 어떤 단기 차익 매물도 출회되었고 그리고 또 이번에 시장 여파로 인해서 추가 하락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 이제 다른 섹터들 대비해서 이제 반발 매수도 가장 강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고 또 이번 달에 캐나다 잠수함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지금 강력한 모멘텀을 지니고 있고 그리고 실적도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하나오션이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르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답변점을 선정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선주 특히 이제 하나오션을 비롯해서는 재료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기술주들 상당히 힘든 국면들 나오고 있는 와중에서도요. 실질적으로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라는 또 너무나 엄청난 재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어쨌든 같이 좀 힘든 맞습니다. 국면이 있어도 그나마 좀 비빌 언덕도 있고 재료도 있다. 또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 전략 보도록 할까요? 네, 맞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도 이제 국내 증시가 12,000포인트까지 가는 과정에서 삼전닉스도 있지만 결국 조선 섹터가 한몫을 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 7% 정도 밀리고 있는데 시초가로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매수가는 일단 개파락을 출발을 앞두고 있어서 일단 시초가로 대응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저는 13만 2천 원 라인대를 일단 직전 고점을 일자 목표가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대는 93,500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는 일단은 하나오션으로 조금 더 긴 안목으로 좀 접근을 하자. 또 네, 이런 취지가 맞습니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10%, 또 하이닉스도 9%대들, LG전자 13% 이렇게 등등 급락하고 있는데요. 삼전닉스의 대응 전략부터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훈 매니저, 일단은 오늘 뭐 들어가려고 하는 네. 분들도 계시겠고요. 그동안에 빅투자에서 했던 분들도 계시겠고, 오늘 좀 삼전닉스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네, 뭐 삼성전자,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이제 미국의 이제 마이크론의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 또 브로드컴의 어떤 AI 투자와 관련된 약간의 좀 성장성이 꺾이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감이 같이 커지면서 이제 현재 급락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이 기업의 어떤 실적 전망이나 뭐 멀티플이나 이런 것들은 뭐 여전히 좋은 건 사실입니다만 요즘 이제 국내 증시가 그동안에 많이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는 결국에 이 포모와 이 페모가 동시에 만족하는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못 사면 못 살 것 같다라는 그 포모 심리와 그리고 이제 실적 기반 이 페모라는 거는 결국에 이 이익 모멘텀으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올라갔는데 요즘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주가를 볼 때 또 한 가지 체크를 해야 할 부분들이 뭐냐면은 바로 이 파생 상품 시장의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특히 최근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감마 리스크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결국에 지수가 지금과 같이 하락 변동성이 커졌을 때는 매도가 계속해서 매도를 부르는 이 기계적 매도세가 계속 나와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데요. 결국 우리가 보통 이 콜옵션 그동안에 워낙 이 상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 시장의 투자자들이 워낙 환호하고 있다 보니까 이 콜옵션에 대한 부분, 콜옵션 매수세가 상당히 강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딜러사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콜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콜 매도했던 부분들에 대한 이 해지성 자금들로 인해서 그동안 좀 상승을 했었다면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 트리거 임계점을 지나갔었을 때는 이게 반대로 매도세가 그 매도를 부르는 그런 형식이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하락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은 이게 이 파생 상품 시장과 연계되면서 기계적인 매도세가 나와줄 수 있고요. 또 특히나 요즘에 다시 한번 하락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이 풋옵션에 대한 매수세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뭐 기관들이나 이 글로벌 IB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 풋 매도를 포지션을 잡고요. 그러면 그걸 또 해지하기 위해서 또 선물 매도나 현물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지금 당장 뭐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리시는 것보다는 요즘에 이 풋콜, 이 오픈 인트레스트라는 이 미결제 약정 자체에 대한 비율, 이 풋옵션에 대한 비율 자체가 미결제 약정에서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 이 풋옵션에 대한 이 매도 포지션, 이 미결제 약정에 대한 감소하는 포지션을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저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뭐 비중 확대를 그때 가서 하셔도 늦지 않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아예 11일까지, 목요일까지를 더 쉬어, 왜냐하면 그걸 볼 수가 없잖아요, 일반인 같은 경우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반대매매나 이런 것들도 네.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도 뭐 물론 뭐 저감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뭐 반대매매나 이런 신용 좀 털리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라면 한 수요일 정도부터 좀 그 옵션 포지션 이런 것들 체크하기 어렵다면은 어느 그렇죠. 정도 좀 네. 거래 터지면서 좀 반발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좀 그때 가서 조금씩 고민을 하시는 것도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아니, 있습니다. 목요일이 만기일이잖아요. 네. 네, 만기일까지도 더 그냥 뭐 현금 있는 분들은 더 버티시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월화에 들어갔다가 더 뭐 밀릴 수도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만기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좀 확인을 하시고 네. 그리고 나서 좀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때 가서 차라리 포지션을 조금은 조절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 하나는 삼성전자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10% 넘게 빠져서 30만 원을 일단 깨졌거든요. 29만 5천 원대고 거래량도 한 400만 주 가까이가 좀 실리고 있는데 지금 보면 뭐 우리가 5일선, 21선 이야기를 했는데 뭐 바로 다 이제 깼고 그 다음이 60일선인 정도냐 이제 오늘 21선의 공방이냐인데요.
이때도 아직은 뭐 바로 섣불리 바닥을 보긴 좀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차트 분석해 볼까요? 네, 지금 상황에서 바닥을 논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해결될 부분들, 뭐 수급적인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펀더멘털 쪽으로 접근을 해본다면은 뭐 사실 뭐 삼성전자 주가는 비싼 건 아니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그리고 수급적으로 바라본다면 지금의 매도세는 어떤 기계적 매도세가 계속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21선에 대한 부분들 좀 현재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좀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라면은 그래도 한 25만 원에서 27만 원 정도 구간을 좀 바닥을 잡는다라고 우선 1차적으로 시나리오를 짜시고 차라리 비중을 조금 단가를 낮추시려면 그러니까 최악까지 감안하죠. 네, 맞습니다. 한 번, 한 2일 정도 만약에 변동성이 더 커진다. 그러면 우선은 뭐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 내려온 거라고 보여지니까 그때 가서 좀 비중을 다시 한번 늘리시면서 포지션을 잡아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단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30만 원이든 32만 원이든 그 정도까지 만약에 뭐 반등이 나왔을 때는 추가 매수했던 비중 자체는 조금 풀어줘야 우리가 또 그 다음에 변동성 클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전 릭스까지 봤고요. 저희가 이제 늘 5일선 매매, 또 21선, 61선까지 얘기했는데 태훈 매니저 오늘 이제 21선을 지키면 그 베스트 시나리오기는 한데 오늘 만에 하나 이제 여기가 뚫리고 내일 모레 조금 더 빠지게 될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차트에도 다 볼 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61선 라인까지도 약간 현금을 좀 아껴두고 물을 타든지 네. 신규 매입을 하든지 그 사이 21선, 61선 그 사이에서 진입하는 또 그런 전략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현재 지금 프리마켓 업앤다운이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뭐 웬만한 종목들이 다 7%, 8% 많은 종목들은 이제 두 자릿수가 또 빠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와중에서도 지금 금융주들, 한국가스공사가 거래량도 나름 있으면서 1%대고요. 저기 위에 지금 금융주들을 썼지만 이제 저도 좀 많이들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미래에셋 또 그렇고요. 넥스틸, 한국가스공사 하방 쪽으로 좀 보면서 준호 매니저. 네. 지금 젠슨황이라는 재료 하나가 있기는 있고 맞습니다. 이따 8시 반에 또 깜짝 발표라는 것도 있고요. 이제 네 가지 선물은 저희가 봤을 때는 뭐 큰 의미는 없었던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칩 먼저 준다. 베라루빈 칩 자기네 거 먼저 준다는 거니까 이게 선물 같지만 또 선물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젠슨황 관련주들이 있었잖아요. 뭐 제2 깐부주들. 맞습니다. 여기는 좀 어떻게 될까요? 발표 후라든가 있다. 오늘 주장이에요. 네, 일단 뭐 8시 반에 지금 SK 최태원 회장과 지금 앞으로 지금 이제 협력 관련된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고, 또 오늘 삼성전자 전현영 부회장을 네. 다시 한번 만난다, 회동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발표가 나오냐에 따라서 또 SK 하이닉스와 또 삼전닉스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저가 매수가 유입될지는 좀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또 이번에도 큰 선물을 준비했다라고 하는데 좀 예상 범주 내에서 나왔다라는 부분과 또 시장 여파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지난번하고 똑같았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1차 깐부 회동 때도 이미 이제 그 기대감이 적용되면서 한번 큰 시세가 분출됐다가 그 상승폭을 좀 반납했고,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피지컬 AI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엔비디아 어떤 젠슨왕 어떤 방안 하나만 바라보고 상승했던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올 한 해가 결국 이제 피지컬 AI 해고, 또 실질적으로 많은 이제 국내 대표 기업들이 뭐 제조 라인부터 시작해서 휴먼 로봇 관련해서 본격적인 어떤 이제 개발의 착수에 돌입한 상태다 보니까 그 기대감이 적용됐습니다. 다만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게, 사실 뉴욕 증시 흐름 그대로 또 AI 칩이라든지 또 피지컬 AI, 그리고 그동안 시장 상승을 견인했던 핵심 기업들 중심으로 금리 인상 확률이 높아지면서 하락이 나와줬기 때문에 오늘의 어떤 장 초반의 흔들림은 피할 수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잠시 후에 발표될 또 SK와 또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협업에서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핵심 포인트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삼성 어떤 전현영 회장과의 어떤 부회장과의 어떤 만남에서 단독 만남. 단독 만남에서 어떤 발표, 또 그리고 피지컬 AI 관련된 어떤 협력과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 또는 MOU 발표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강하게 또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역할의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좀 이제 하락이 좀 불가피한 네, 상황이다라고 네. 좀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뭐 삼전 닉스라든지 또 그리고 이제 피지컬 AI의 핵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활용을 이용해서 우리가 조금씩 분할로 모아간다고 했을 때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시 한번 터보컨투와 또 그리고 딥시크 사태처럼 일시적인 어떤 이제 큰 하락 이후에 빠르게 반발 매수가 유입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월, 화, 수 안에 결국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이제 휴전
그 연장 협상에 대해서 합의에 도출해낼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과 함께 시장은 다시 한번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한번 볼게요. 네. 뭐 기술적 분석도 좀 하고 왜냐하면 또 주말에 시구도 또 하고 맞습니다. 현재 메디슨 황도 그렇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두산 로보틱스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뭐 현재로서는 가치가 없거든요. 네, 뭐 맞습니다. 대응 전략 특히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두산 로보틱스는 어떻게 좀 향후 매매 전략을 좀 짤까요? 네, 지금 뭐 프레이스도 한 15% 정도 네.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오늘 한 15% 정도 밀리고 나면은 사실 두산 로보틱스 최근 기대감을 올랐던 부분들이 다 거의 빠지는 대부분 거예요. 다 네.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게 또 역설적으로 또 피지컬 AI와 AI 칩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건데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번 만남 이후에 이제 하나 둘씩 프로젝트가 이제 가동이 되고 또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오히려 지난번과 똑같이 1차 간부회동 끝나고 나서 차익 실현 이후 그다음에 본격적인 피지컬 AI 기업들이 상승이 나왔던 것처럼 두산 로보틱스도 이번 사실 엔비디아 또 젠스랑 2차 또 방한과 함께 결국 가장 또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이제 오늘 흔들림이 나왔을 때 두산 로보틱스가 보유를 안 했던 분들은 당연히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오전장에 일단 1차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화요일 날 시장 흐름을 확인하고 재차 2차 매수를 들어가면은 주 후반 정도에는 오늘의 어떤 낙폭은 최소한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는 지금 오전장에 일단 1차 매수 그리고 2차 매수는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시장 흐름을 체크하고 다시 한번 2차 매수로 들어가는 전략이 좋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기보유자의 관점에서도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미 전 섹터 전업 쪽이 지금 다 밀리고 있는 시점에서 오히려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기업으로 우리가 들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매도해서 뭐 새로운 종목들을 교체하고 또 그리고 투매에 동참할 필요가 없이 일단 기보유자 관점에서는 가만히 일단 홀딩하고 있으면은 오히려 뭐 15만 원 그리고 16만 원 라인 때는 저는 시장의 안정과 동시에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는 기업이 또 두산 로보틱스가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금이 좀 있으신 분들이야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되고 좀 할 네. 텐데 이제 현금을 다 거의 소진한 분들은 많이 답답하실 것 같거든요. 뭐 행동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저는 일단 그래도 오늘의 투매에는 동참할 오늘은 필요가 어쨌든, 없다라고 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뭐 비트코인이 그래도 좀 안정을 네. 찾고 있고요. 빅스 지수도 좀 회복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 결국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의 어떤 지금 시장 예상을 2배 이상 뛰어넘었던 것도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이제 일시적인 착시 효과였고요. 그리고 메모리에 대한 어떤 이제 뭐 거품론과 그리고 정점론은 늘 부각됐던 건데 시장이 급락에 나왔을 때 항상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와주는 것뿐이고요. 사실상 메모리 쇼티지, 젠스랑 CEO도 여전히 AI 수요는 굳건하다라는 걸 또다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시장 하락과 그리고 최소한 앞으로 2년, 3년간은 메모리 쇼티지가 또 메모리 슈퍼 사이클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큰 시세가 이제 분출됐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런 단기 낙폭이 좀 터프하게 나올 수는 있어도 다시 한번 좀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밖에 없고 아직 증시가 정점을 찍고 추세 하락으로 전환되기에는 좀 시기상조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대응 전략까지 봤고요. 이제 8시 반에 엔비디아와 SK죠. 네, 맞습니다. 과의 이제 협약에 대한 부분들. 아마 AI 뭐 팩토리용 메모리 공동 개발 이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보도자료 좀 나온 것 같은데 그걸 좀 뛰어넘는 공동 개발을 뛰어넘는 재료들이 좀 나와서 하이닉스를 좀 살리면서 좀 시장을 한번 바꿔보기를 8시 반에 또 엔비디아와의 이 기술 동맹 이야기들 세부적인 디테일들 나오는 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업앤다운에서 업 종목들이 몇 개가 없는데 또 나온 종목은 거래량도 그렇고 주가 상승률도 그렇고 굉장히 높습니다. 태훈 매니저 지금 화신은 어떤 걸 좀 볼까요? 네,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제 한국 부품사를 찾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휴머노이드 양산을 이제 채비하고 있다, 양산 채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거기서 방문한 기업이 바로 화신전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프리장에서 이제 10%대 이상의 이제 급락세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계속 요즘에 그 공개 방송이나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좀 하반기 쪽까지 바라봤었을 때 우리가 한국의 자동차 부품사들 중에서 특히 이제 현대차그룹의 밸류체인에 또 추후에 이 로봇 공급망과 관련된 부분들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뭐 SL 뭐 또는 이런 화신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 공급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이제 로봇 부품주로 갈 수 있는 그 전환의 어떤 출발점에 좀 그 기대감이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은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찾았다라는 부분들, 요것 때문에 현재 10%대 중반에 이제 이 급등세 이런 시장에서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정규장 시작하고 나서 이 차익 실현들이 나와주는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약간 시간적인 여유를 두시고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이 현대차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밸류체인 쪽과 관련된 부분들 이제 3분기 정도부터는
거는 이런 뭐 테슬라의 옵티머스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 이 부품사들에 대한 어떤 이런 공급망이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네. 이제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화신은 뭐 전형적인 어떤 자동차 부품, 이 셰시 쪽 관련해가지고 추후에 어떤 바디 모듈이나 또 그 바디 쪽에 배터리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 모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신규로 진입하는 것 자체는 워낙 이 시장의 하방 압력을 좀 강하게 받지만 만약에 기존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저는 계속해서 좀 보유하시면서 이제 하반기 계속해서 이 리레이팅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뭐 LG전자도 그렇고요. 뭐 아니면 뭐 현대차도 그렇고 기존의 전통 이 본업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로봇 기업으로서 리레이팅이 되고 있는 만큼 이 자동차 부품사들 중에서 뭐 미국 내 양산이 가능하고 또 현대차와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이 자동차 부품주들은 뭐 화신뿐만 아니라 뭐 이외 종목들도 좀 여유를 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관점이고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튼 거래는 실리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래도 요걸 좀 긴 흐름에서 바라본다면은 뭐 직전에 약간 이 고가 부근에 대한 부분들 좀 여유를 두시고 15,000원, 16,000원 정도까지도 이 리레이팅이 되는 구간 저는 뭐 하반기에 한번 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대장을 현대차로 봐야 된다고 늘 태우 매니저는 네, 이제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봇의 LG 팀, 뭐 두산 팀, 현대차 팀이 있는데 엔비디아와 젠슨왕과 좀 홀로 쓸 수 있는, 물론 같이 서야 되겠지만은요,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는 그 현대차 라인에서 이제 화신이 어느 정도의 또 부각을 나타내면서 유일하게 지금 한 종목이 보이고 있고요. 게임에서 또 한 종목이 있습니다. 앞서 프리마켓 업앤다운인데요. 쉬프트업이거든요. NC 같은 경우에도 김택진 회장 만난다고 하다가 솟구쳤다가 뭐 그 이상으로 다 지금 빠지고 있고, 크래프톤도 5%대인데 쉬프트업만 지금 8%대입니다. 준호 매니저, 네. 쉬프트업은 신작? 네, 아무래도 뭐 신작 게임 기대감이고 또 사실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최근에 지금 뭐 크래프톤, 뭐 NC 수장들을 만나면서 다시 이제 근본으로 좀 돌아왔다라는 얘기도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이제 국내 게임사들의 어떤 이제 협력과 그리고 또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 같이 좀 맞물리면서 전체적으로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뭐 그동안 못 갔던 사실 게임 섹터들이 사실 한 5년 가까이 추세 하락이 나와준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좀 저가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 상태라서 오늘 뭐 시프트업의 어떤 상승 흐름에 대해서는 큰 의미 부여는 할 필요 없다. 왜냐면 9만 원 가까이 갔던 주가가 최근에 뭐 2만 원대까지 떨어진 상태고 여기에서 이제 약간의 어떤 기대감이 어떤 반발 매수가 유입되는 거라 좀 이제 제한적인 어떤 이제 상승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워낙에 지금 그동안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섹터들이 좀 전체적으로 또 쉬어가다 보니까 정말 낙폭 과대 중에 낙폭 과대 섹터 내에서 어떤 작은 호재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만 엔비디아에 관련된 속보들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데 뭐 국내 뭐 두산이라든지 또 SK 뭐 그리고 이제 삼성 국내 대표 기업들과의 뭐 디지털 트윈과 AI 팩토리 관련된 지금 동맹 소식들이 계속 지금 속보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한 어떤 세부 계약서와 그리고 또 MOU가 최근에 나온다고 했을 때는 시장의 분위기가 또 금방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그동안 좀 개별주들 또 그리고 이제 스몰캡 기업들의 낙폭 과대에 따른 어떤 반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종목들을 오히려 주의하자. 그래서 내가 지금 빠지고 있는 종목들을 팔아서 오늘 반등 나와주고 있는 종목들로 교체하는 것만큼 위험한 그 대응법도 없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서요.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좀 상승 흐름 나와준 종목들은 오히려 좀 무시하고 오히려 낙폭이 좀 과대로 나와주고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반등이 나왔을 때도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오늘 가장 크게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기업이 반등도 제일 빠른 속도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지금 이미 뭐 삼전닉스가 개별주 빠듯이 10% 가까운 하락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오늘 상승 특히 장 초반에 상승하는 스몰캡 기업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질문들 올려주시고 있는데요. 지금 프리마켓을 좀 볼 좀 큰 의미는 없는 게 지금 거의 대부분이 10%대 폭락세거든요. 질문들을 제가 몇 개 요약을 해보면 하나로 결국 규결이 됩니다. 우리 만물 박사님이 잘 해주셨는데 궁금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저 오늘 맞는 거 괜찮다. 또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목요일까지 하락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이 급락을 거치고 난 뒤 그 다음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요. 이제 목요일 날 뭐 어떻게 되든 이제 그 다음 날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북중미 월드컵이 시작이 되는데 그럼 다시 삼전 닉스, 그다음에 AI 반도체, 뭐 변압기, 로봇 친구들이 또 가느냐? 그 외에 손바뀜,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느냐?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거의 모든 질문과 하는 전해주신 말들이 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거시적으로 짚고 가야 될 것 같거든요. 태우 매니저, 그냥 딱 그거예요.
좋아 맞겠다. 뭐 어떻게 버텨보겠다. 근데 그 다음도 삼전 닉스 변압기 로봇이냐 아니면 주도주 교체냐. 우리 태훈 매니저 생각은요? 네, 뭐 주도주 교체는 저는 쉽지는 않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고요. 물론 끝나도 이제 삼전 닉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뭐 여전히 뭐 AI 피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뭐 최근에 이제 이 메타도 마찬가지로 유상증자를 뭐 참여를 뭐 만지작,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만지작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페이스 X 그리고 엔스로픽이나 이 오픈 AI의 상장을 앞두고 좀 미리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좀 선제적 이런 움직임도 있다라는 네.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 유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결국에 돈이 뭐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뭐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반대로 그만큼 지금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절실하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최근 SK 최태원 회장의 그 웨이퍼 투입량을 2배를 늘리겠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 삼성의 파운드리도 마찬가지로 흑자 전환이 원래는 뭐 4분기 아니면 뭐 내년, 근데 지금 3분기까지도 흑자 전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면 결국 우리가 지금 시장의 주도 논리는 결국에 이 AI 섹터의 이 AI 산업의 이 사이클에 여전히 좀 저는 현재 진행형이다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수급적인 부분들에 대한 소화는 좀 당분간은 필요하겠지만 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한번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쪽은 뭐 반도체 이쪽 이 AI 쪽과 관련된 이런 관련된 수혜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HBM 쪽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젠스양 CEO의 그 발언들을 보면은 모든 게 지금 다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면 결국 뭐 HBM도 마찬가지고요. 뭐 D램 그리고 낸드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지금은 계속 쇼티지 이 병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입니다. 결국 만약에 이번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저가 매수로 좀 접근을 한다라고 본다면 그동안 사지 못했던 뭐 반도체 소부장, 뭐 증착 쪽이나 이런 전공정 장비 쪽에 대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저는 볼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뭐 추후에 이 장비 쪽이 먼저 앞단에서 땡겨가 준다면은 그 다음에는 뭐 부품단, 그 다음에 소재단 이런 식으로의 반등을 조금 기대해 보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 고금리, 고환율 그리고 뭐 고유가 이런 전반적인 어떤 경기 둔화를 좀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갖고서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이런 종목들 갖고 해지를 하겠다 그 효과는 지금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결국 삼전 닉스다. 기존의 반도체 주도주들을 오히려 만약에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네네. 차라리 그 현금으로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맞지. 뭐 여기서 뭔가 다른 업종으로 갈아타기를 해서 오히려 그러면 반등이 나왔을 때 그 반등 속도는 조금은 더딜 것이다. 예, 더딜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계속 이제 전략과 기간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간은 일단 이번 주 11일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고 12일이 스페이스 상장이기 때문에 이 11일, 12까지는 조금은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 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빠질 때 방어를 어떻게든 하셔야 되는데 그때 이제 뭘 받을까 내지는 어디에 물탈까를 얘기했을 때 태훈 매니저는 결국 이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다음엔 네. 삼전 닉스바이 AI 주도는 좀 더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준호 매니저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삼전 닉스 빠져서 오늘 좀 물을 타던가 아니면 네. 수요일 날 물을 타도 되는지. 왜냐? 지나고 났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삼전 닉스가 막 옛날처럼 10% 15%가 못 갈까 봐. 아, 저는 그래도 월화수 안에는 지나면? 네, 오히려 저는 네. 지나면은 그만큼 어떤 바로 V자 반등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단 결국 우리 국내 증시의 어떤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섹터 또한 마찬가지로 결국 삼전닉스를 필두로 한 AI 또 네. 인프라 기업들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결국 이제 지난번 저는 이제 뭐 터보컨트와 그리고 딥시크 사태와 거의 비슷한 양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특히 뭐 스페이스X 상장도 앞두고 있고 뭐 전체적으로 주말 동안에 뭐 고용도 너무나 잘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공포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좀 밀리긴 했지만은 결국 사실상 이제 뭐 대체할 수 있는 섹터 그리고 오히려 지금 피난처를 찾을 때라기보다 오히려 지난주에 이제 구글이 힌트를 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요. 하이퍼 스케일러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지금 20년 만에 유증을 통해서 거의 뭐 130조 규모의 유상자를 단행했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 AI 쪽의 어떤 투자는 더욱더 늘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젠상 CEO가 지금 뭐 GTC 행사 끝나자마자 한국에 방한해서 정말 강력한 어떤 거친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도 네. 결국 지금 AI의 어떤 지금 선점을 하기 위한 하이퍼 스케일러 기업들의 정말 강력한 투자와 행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결국 이제 국내 기업의 가장 대장은 역시나 삼전 닉스고 또 삼전 닉스에 대한 어떤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와중에도 여전히 매매로 쇼티지는 더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목표 주가는 계속 상향되고 있는 시점이라서
결국 회복 또한 결국 삼성 닉스를 필두로 한 회복 장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 뭐 10% 정도 밀리고 월, 화, 수 이렇게 조정이 나준다고 했을 때 오늘 급락이 나왔던 요 부분은 저는 진짜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다시 V자 반등으로 막 신고가 흐름이 나와주고 정말 목표 주가가 뭐 30만 원, 40만 원 계속 돌파하는 그 흐름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도 오늘 좀 단기적으로 낙폭이 나왔던 요 부분들은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 자금이 있거나 또 있는 분들은 여전히 뭐 전력, 네, 그리고 또 삼전 닉스를 필두로 한 AI 칩, 네, 그리고 기업들, 그리고 네. 피지컬 AI 기업들 중심으로 저가 매수를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번에 파고 이 충격이 지난 후를 또 전망을 해봤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궁금증은 당장 월화 수목 또 스페이스X 금 이번 주는 어떻게 할까 이제 그런 궁금증이 크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어찌 됐건 시장 지킴이는 엔비디아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정확히는 젠슨 황 CEO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도 상황을 놓고 보면 준호 매니저랑 좀 가볼게요. 유의미한 주가 흐름이 나오는 종목이 하나가 있는 것이 네이버입니다. 네. 완전히 시장 무너질 듯이 한 10% 빠졌다가 지금 거의 마이너스 1%대까지 아랫꼬리를 올라왔는데 누가 살려줬냐? 역시 젠슨왕 CEO 같아요. 1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를 이제 함께 짓겠다는 이제 첫 번째 재료가 나왔고 시장이 일단은 좀 반응을 해줬거든요. 월화수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젠슨왕 재료가 얼만큼 반영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이버 맞습니다. 가보죠. 일단 뭐 네이버는 한성숙 네이버 전 대표가 또 국무총리로 지명이 됐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좀 이제 그나마 약간, 네, 덜 빠진 채 덜 빠진 시작했고. 채 시작한 것도 있지만은 결국 이제 이번에도 주제는 피지컬 AI이자 이제 피지컬 AI 그리고 플러스로 AI 팩토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또 이제 협력 속도를 높여가고 있는 기업이 네이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네이버 또한 마찬가지로 정말 오랜만에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고 나서 이제 3일 동안 급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오늘 시장 여파로 그 상승폭도 거의 대부분 다 반납한 상태거든요. 근데 네이버는 사실 피지컬 AI를 번외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금 이제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정말 수년 동안 조정 흐름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AI로 인한 어떤 괄목할 만한 성과와 매출이 나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커머스 쪽에서도 지금 실적이 나와주고 있고 또 최근에 두나무와 지금 이제 합병과 함께 결국 또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또 그리고 이제 금융 파이낸셜 쪽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가 오래 나와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네이버가 지금 특히나 엔비디아와 함께 협력해서 결국에 또 이제 뭐 피지컬 AI 플랫폼을 공동 개발한다고 했고 오늘 또 이제 젠상 CEO가 또 이제 사옥을 방문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사옥에 또 방문을 하면서 결국 네이버의 어떤 이제 디지털 트윈과 그리고 이제 피지컬 AI 관련된 전환에 있어서 같이 협력 속도를 더욱더 공고히 진행한다고 했을 때는 저는 진짜 지금의 어떤 조정이 정말 매수 기회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오늘의 하락 이 가격은 저는 충분히 회복할 수밖에 없고요. 이건 네이버는 젠슨왕 거 거의 다 뺐네요. 맞습니다. 네. 뭐 다 뺐고요. 뭐 다만 네. 그리고 실제로 가격적으로도 워낙에 매력이 높고 사실 뭐 소버린 AI에서 네이버를 우리가 제외하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하락은 오히려 그동안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3일 동안 거의 60%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줬었는데 오히려 신규 매수로 접근하기에 너무나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결국 이제 네이버는 이미 악재가 주가가 이제 연봉으로 봤을 때도 거의 한 3년, 4년 동안 조정 흐름이 나와준 상태다 보니까 지금의 가격은 너무나 매력적인 구간이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릴 줄 안다면은 충분히 저는 안정적인 수익을 챙겨줄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현재 3%, 2%대까지도 하락폭을 줄여놨습니다. 준호매도 이야기를 해줬지만은 소버린 AI, 그러니까 젠슨왕이라는 거 요거 빼고요. 요거 네. 다 빼고도 자체적으로 가격이라든가 재료적인 매력이 있다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또 하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같아요. 현재 월화수목금을 이 K 증시를 살릴 수 있는 뭐 전사 젠슨왕 재료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태훈 매니저 지금 공교롭게도 또 이 네이버가 약간 정도 아랫꼬리 달고 올라오는 동안에 두산 로보틱스는 마이너스 10%를 다 되돌려서 좀 플러스 한 4, 5% 지금 1%대까지 줄었는데요. 거래량이 150만 주.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젠슨왕 하나 보고 시장에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 수급은요. 두산 로보틱스 보죠. 예. 네, 맞습니다. 또 이제 두산 로보틱스는 뭐 사실 이제 협동 로봇 쪽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제 이제 나름대로 좀 잘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은 그 젠슨 CEO의 그 방안과 관련된 부분들하고 좀 연계성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젠슨왕이죠, 상황이고요. 뭐 지금.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본다면 물론 이제 이게 정규장의 흐름들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한 번 더 좀 체크를 하고 네. 전략을 잡으시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3분기 뭐 또는 이제 4분기 이런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은 성장성은 저는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 상승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도 아까 이 네이버의 차트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어느 정도 좀 다 뱉어냈다라는 부분들을 바라본다면 뭐 저는 만약에 여기서 한 13만 원, 12만 원 정도 때까지 만약 뭐 정규장에서 내려온다. 저는 그 정도에서 아마도 조금 한번 받아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프리장에서의 약간의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의미를 지금 당장 부여하시기보다는 우선 정규장은 조금 낙관하지 말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인 어떤 시장 자체는 밑에서 받쳐주면서 끌어올리는 시장이 아니라 어떤 이 매크로나 지금 다시 한번 뭐 이란과 또 이스라엘의 어떤 이런 무력 충돌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니 올라가더라도 약간 위에서 조금 막히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만약에 정규장에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여기서 조금 더 생겼을 때 저는 좀 그때 가서 좀 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대신 중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우리가 뭐 3분기든 4분기든 이 로봇 쪽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또 이런 회견도 있으니까 네, 거기서 있어요. 뭐 이런 정책과 관련된 첨단 산업 관련된 부분들 이야기 나올 수 있어서 뭐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상방은 열어두되 좀 가격적인 메리트는 그래도 조금 더 있었을 때 정규장 보고 확인하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프리에서의 움직임에는 큰 의미를 일단 태움 네. 매니저도 아직은 부여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낙관하지 말자라는 얘기 좀 계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화수는 어쨌거나 우리가 좀 이를 악물어야 네.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 질문도 많거든요. 삼성전기, LG이노텍 특히 삼성전기가 그동안에 좀 많이 선전을 했고 개인들이 또 100만 원 후반대에서부터 많이 또 들어갔거든요. 지금 삼성전기도 150만 원대까지 내려왔어요. 차트 분석도 좀 하고 왜냐면 뭐 재료야 지금 죽은 건 네.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대응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제 삼전닉스 다음이 삼성전기인데요. 네. 사실 뭐 올해 삼전 닉스보다 더 강력한 상승이 나왔던 게 삼성전기랑 LG 이노텍인데 저는 어차피 요 두 기업은 뭐 지금 최근에 FC BGA 기판이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삼성전기는 지금 MLCC 관련해서도 지금 뭐 쇼티지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모든 지금 전 사업이 지금 공장 풀가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오히려 저는 회복 속도가 정말 빠를 수 있는 기업이 삼전 닉스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전기요. 네, 삼성전기 네. 그리고 또 이제 LG 이노텍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삼성전기가 조금 더 탑픽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오히려 좀 지금의 어떤 가격대 그리고 시장 여파로 정말 전체적인 어떤 매크로 영향으로 흔들리고 있는 거라서요. 오히려 좀 조정 시 매수의 관점이 저는 정말 유효한 기업이 삼성전기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부터 안정적으로 좀 모아갈 수 있는 마음 편하게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워낙에 지금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사실 무라타는 MLCC만 하지만 저는 삼성전기가 올해 하반기부터 엔비디아 FC BGA를 공급하고 거기다가 저는 플러스로 지금 이제 무라타 한 곳에서만 공급받기에는 지금 이제 쇼티지 상황이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좀 역부족이다라는 발언이 나왔던 만큼 삼성전기가 FC BGA뿐만 아니라 MLCC까지 저는 올해 하반기에 엔비디아의 공급망에 합류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어떤 조정은 조금 지나고 나면 오히려 우리가 박앤세일 또 이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서 나중에 시장이 안정을 찾고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AI 섹터에 수급이 유입되면은 가장 먼저 시세를 견인할 수 있는 기업이 삼성전기, LG노텍이다라는 점에서 네. 지금도 유효하고요. 기보유제 관점에서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기 차트 한번 보면은 좀 유일하게 네. 거의 대부분이 다 21선에 왔거나요, 여러분들. 큰 종목 중에 또 21선을 깼거나 뭐 더 깼거나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삼성전기 정도는 거의 지금 21도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거 아예 21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한 번 더 빠져야 되거든요. 10%까지 차트 한번 보죠. 네, 그래서 또 증시 경환에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라는 네. 얘기도 있듯이 그래서 오히려 지금 분할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저는 네. 안정적인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저는 오전장에 일단 1차 매수를 하는 게 좀 좋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따 또 잠시 후에 또 정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을 더 만나고 나서 네. 어떤 전략 발표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이번 달에 우리가 잊고 있었던 코스닥 활성화 대책과 전체적인 어떤 증시 부양책이 나온다고 했을 네. 때도 결국 저는 이제 삼성전기를 필두로 한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밖에 저기 없다. 보시면 지금 네. 아직 떠 있거든요. 저 빨간 선. 저게 21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기를 안 만나고 있어서 네. 저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저는 오히려 지금 1차 매수를 하고 21선 이탈할 여부를 확인하면서 2차 매수를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좀 안정적인 전략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시장이 안정을 찾았을 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업들을 들어가는 게 네. 지금은 현명한 선택이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SK텔레콤이라든지 지금 두산로보틱스 지금 양전환하고 있고 좀 강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AI 팩토리 관련된 협력 얘기 계속 나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SK텔레콤, 네이버 그리고 두산로보틱스를 필두로 한 또 저가 매수도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관점을 놓고 봤을 때 삼성전기와 LG전태 차례도 머지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지컬 예외로 같이 또 묶일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SK텔레콤도 지금 그러게 양전환을 했습니다. 1.6%고요. 아마도 엔비디아와 SK의 기술 동맹에 대한 이슈 중에 하나로 현재 AI의 두뇌를 맞습니다. 맡고 있는 SK텔레콤도 좀 반응을 하고 있는데 또 앞서 태훈 매니저가 얘기한 것처럼 본장 보시죠. 본장까지 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고 태훈 매니저 일발 가볼까요? 오늘 어디로 이게 가야 될지요? 네, 뭐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뭐 그래도 이제 저가에서 좀 담을 만한 쪽은 이제 반도체 장비 쪽, 이 전공정 장비 쪽에 대한 부분들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자, 오늘의 일발 탑픽주는 HPSP를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국내 증시에서 이제 프리장에서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였냐면은 만약에 좀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한다면 어느 쪽부터 좀 강하게 올라갈까에 대한 부분들이었는데요. 그때 말씀드렸던 게 바로 테스 그리고 원익 IPS 같은 이런 증착 장비 쪽들을 좀 눌렸을 때 공략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최근에 SK 최태원 회장이 이 웨이퍼 투입량을 2배를 늘리겠다라는 발언들로 인해서 이 전공정 장비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웨이퍼의 투입량이 늘어나면 이 전공정 장비 쪽 뭐 증착이든 뭐 식각이든 아니면 세정 코팅 이런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특히나 이제 동사의 주력 제품은 이제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인데 이게 이제 선단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 트랜지스터 계면 이 결함을 이제 고압 수소로 이제 치유하는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겠지만 결국 이번에 젠스랑 CEO가 한국을 방한했던 부분들 물론 뭐 기본 전통적 어떤 메모리 디램 쪽과 관련된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도 저는 이제 HBM 쪽과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더욱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이고요. 뭐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뭐 기존의 이런 범용 디램보다는 이런 첨단 반도체 쪽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디램의 미세화에 어떤 필수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동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디램이 만약에 미세화되면 될수록 이 열 마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열에 극도로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이제 고온으로 구우다 보면은 요거와 관련된 미세한 또 회로가 망가질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동사의 장비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인데요. 담금질하는 거죠. 네, 단단하게 아는 네,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동사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이제 약간 이 파운드리 쪽이나 이쪽 비메모리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좀 높았다면은 이제는 이 메모리 쪽에 대한 부분들 사업 영역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지금 현재 1D 이 디램이죠. 요거와 관련된 이 퀄 테스트도 진행 중이다. 그러면 요게 만약에 우리가 또 채택이 됐었을 때는 또 어떻게 보면 리레이팅의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런 결함에 대한 부분들을 고칠 수 있으면서 이 오작동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이런 이 동사의 장비가 앞으로 좀 필수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특히나 이 랜드 쪽과 관련된 부분들, 이 고단화 그리고 이것도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 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고단층 랜드 공정 전환과 관련해서 뭐 계속해서 뭐 키옥시아나 YNTC 같은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사의 장비 판매량도 뭐 전년 대비해서 뭐 40% 이상의 또 증가가 또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에이전틱 AI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낸드에 대한 이런 필요성과 그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는 만큼 뭐 낸드 쪽에 대한 이 고단화 수혜도 동사가 받을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봤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결국 이 웨이퍼 투입량을 2배 늘리겠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에 이 전공정 장비 쪽에 대한 수혜를 기대할 수 있으면서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또 HBM 쪽과 관련된 부분들 1D 디램과 관련된 어떤 이 퀄테스트 통과를 했었을 때 또 새로운 사업 영역 확장에 따른 어떤 리레이팅 효과를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지금 주가가 만약에 이제 시장의 어떤 하방 압력으로 인해서 네. 급락이 나왔을 때 좀 저가를 한번 담아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봤고요. 네. 자,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 매수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 그래요? 네, 예. 우선은 뭐 분할로 접근한다 생각하시고 예. 조금이라도 한번 담아두시면서 그러니까 1차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확하게 내가 찐바닥을 잡겠다라는 포인트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갑자기 뭐 이란의 종전 이야기 나오면 그냥 V자 반등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포지션을 조금이라도 잡아두는 거는 저는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자, 매수가는 시초가 매수로 가고요. 목표가는 59,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5,000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PSP 오늘 태훈 매니저 일발이었고요. 저희가 이제 보초 세운다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단 오늘 시초가로는 한번 일부 정도로 자금 투입을 좀 하자 하고 좀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할까 말까 또 했었거든요. 준호 매니저. 왜냐면 이제 이란이 지금 굉장히 긴박하게 가는데 네.
이게 이제 월화 내지 갑자기 태음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란에서 뭐 그냥 뭐 휴전 종전이 나와버리면 맞습니다. 이게 이제 네, 트럼프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저희가 좀 낙관할까봐 또 이런 얘기를 드는데 그런 점도 있는 거죠. 네, 저는 뭐 월화수가 거의 뭐 기정사실화된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어요. 12일 날 이제 바로 북중미 월드컵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가만 안정을 찾으면 모든 게 다시 안정을 찾는다라는 점에서 정말 이제 월화수 안에 저는 이번에 종식이 아니다라는 것, 그러니까 종식 협상이 아니라 휴전 연장 협상의 합의가 도출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월화수 안에 언제든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나올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오늘 네, 나올 수도 네, 있고 네. 당장 나올 수도 있는 네. 거라서요. 이 부분만 좀 참고하시고 너무 그래서 지금 투매에는 절대 동참하면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일발장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장도 좀 보고 지금 속속 이 젠슨왕 관련한 뭐 SK와 또 두산과 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시장 반영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두 분의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